병원 복도에서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도시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화면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슈조 2그룹 회장 박진석의 아내 고성희가 스스로 만든 무대였어요. 고성희는 원래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가 자기를 어떻게 비추는지를 지나치게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늘 완벽했고 남들이 볼 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고성희는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지도 못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연기인지 진짜인지 보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도록 절묘했는데요. 고성희는 그걸 노렸습니다. 라이브 토크 플랫폼의 진행자가 물었어요. 사모님, 이렇게 직접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성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마치 참아오던 말을 뱉듯이 말했어요. 저는 더는 혼자 못 버티겠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나를 의심했다 같은 익숙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일상을 썼어요. 제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그날 어떤 결제 내역이 찍혔는지,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저는 매번 확인당했어요. 진행자가 그게 감시였다고 느끼신 건가요? 라고 묻자 고성희는 느낌이 아니라 방식이었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말이 단단한 사람의 문장이었고 그 단단함 때문에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던진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린 자산이 있었어요. 그건 남편이 준 게 아니라 제가 살려낸 돈이었고요. 고성희는 선물이라는 표현 대신 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건이 붙은 선물이었죠. 제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목을 잴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고성희는 그 조건이 실제로 실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근저당이 걸렸어요. 제 동의 없이요.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 실화냐 드라마보다 더하다 고성희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도배됐는데요. 고성희는 그 댓글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게 더 사람을 끌어당기거든요. 30분 만에 뉴스 계정들이 클립을 따서 올렸고 1시간 만에 포털이 불붙었습니다. 슈조 2그룹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가 빠지고 4%가 빠지고 6%가 빠지는데도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청자가 10만을 넘겼고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사과인지 선언인지 사람들은 제멋대로 해석했죠. 그리고 고성희는 그 해석들을 다 계산한 사람처럼 방송을 껐습니다. 문제는 고성희가 계산을 여론만으로 했다는 거였는데요. 박진석은 여론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을 증거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방송이 꺼지고 조금 뒤 슈조 2그룹 비서실에서 전화가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박진석은 얼마나 빠졌어?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비서가 7% 근처입니다. 기사 속도 가라고 말하려던 순간 박진석은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서운 이유는 당황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내일 오전 10시로 잡아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주제로요? 라고 묻자 박진석은 아주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관계 정리. 그 말이 곧 고성희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비서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호텔도 아니고 집도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편을 잃었다고 느끼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발자국이 안 남는 곳을 고르거든요. 고성희는 노트북으로 주가 그래프를 계속 세로 고침했습니다.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고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어요. 봐, 박진석. 고성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결국 흔들리잖아. 고성희는 그 흔들림이 박진석의 심장에 닿을 거라고 믿었어요. 박진석이 체면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다음날 오전 박진석은 검은 정장을 입고 연단 앞에 섰습니다. 박진석은 분노하는 대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사람은 일단 유리해지거든요. 박진석은 그 기본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방송을 폭로라고 부르지 않았고 발언이라고만 말했어요. 그 차이가 사람들의 뇌의 과장일 수도 있겠네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한 문장으로 흐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 아내 고성희는 오래전부터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고 그 웅성거림이 곧 기사 제목이 될 걸 박진석은 계산했습니다. 박진석은 병명을 먼저 던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기다렸다가 질문이 나왔을 때 증거를 꺼내는 방식으로 갔어요. 피해망상 증상이 심합니다. 언제부터요? 결혼 초반부터. 박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도덕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칼을 꺼내야 했고 그 칼은 고성희의 과거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고성희에게 결혼 이전에 숨겨진 가족사가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병원 대기실 TV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옆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고 박성재는 주먹을 쥔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한 단어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딸. 그 단어가 나오자 박영라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동시에 지은호의 과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지은호로 살기 전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지워진 시간이 있었고요. 그 시간의 중심에 고성희가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딸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쉬는 척이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상상을 사실로 덮어버리면 사람들은 도망칠 길이 없어집니다. 수술을 강요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지은호의 손이 떨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질문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순간 이지혁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사람들은 증거라는 말에 취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조작인지 따질 새도 없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주가 그래프는 거짓말처럼 반대로 움직였어요. 떨어지던 숫자가 멈췄고 멈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박진석을 외치기 시작했고 고성희를 향하던 연민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모텔 방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입안이 바싹 말라 물을 마셨는데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고성희가 문제였네. 박진석은 끝까지 책임진다. 재벌도 사람이다. 같은 문장들이 고성희의 얼굴을 후려쳤어요. 고성희는 웃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여론을 움직였다고 믿었는데 박진석은 여론을 증거처럼 포장해 되돌려준 겁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싸움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그날 밤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박영라는 이미 고성희의 방송을 받고 박진석의 기자회견도 봤습니다. 박영라는 자기 작업실에서 웹툰 원고를 찢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박영라의 필명 프리덤이 그날만큼 잔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그리는 사람이 자기 엄마의 감금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니까요.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지환은 경호하는 사람이라서 감정을 길게 붙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디 있냐? 혼자 있지 마. 박영라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고성희의 폭로와 박진석의 반격이 가정 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모니터에 뜬 보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이지혁의 몸은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병원 복도 끝에서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성재 씨, 혹시 박진석이 병원에도 손을 댈 수 있어요? 박성재는 대답 대신 눈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아니지만 박진석 같은 류의 인간을 가족으로 오래 본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손을 댈 수 있는 곳만 찾는 게 아니야. 손이 닿았다고 믿게 만드는 곳도 만들어.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는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이 정말로 병원 기록을 건드린 게 아니라 해도 박진석이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무너지는 걸 못 보겠었고요. 그날 저녁 이수빈은 박성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빈아, 우리 집 다시 움직인다. 이수빈은 순간 고성희가 자신을 불러 뒷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는 말, 선에서 정리한다는 말, 그 말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이수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이번엔 내가 숨지 않을게. 이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명분으로 포장된 폭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폭력이 고성희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박성재와 이수빈, 이지혁과 지은호, 박영라와 이지환, 한우진까지 모두를 한꺼번에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갈수록 고성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노트북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고성희의 눈은 눈물이 아니라 결심으로 번들거렸어요. 고성희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박진석을 직접 만나야 해.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복수선언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여론전에서 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고성희는 다른 판을 열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슈조 2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더 밝았지만 그 밝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하며 어제의 기사를 얘기했고 누군가는 몰래 영상 클립을 돌려봤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예전처럼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우아함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우아함을 포기한 사람은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고성희는 로비 한가운데서 크게 말했어요. 박진석 내려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봐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그 렌즈들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더 내밀었어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박진석이 내려왔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다가오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면 내가 더 불리해. 고성희는 울부짖듯 웃었습니다. 불리한 건 이미 내가 만들었잖아. 박진석은 고성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설득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박진석은 보안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고성희의 팔이 붙잡혔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여론이 아니라 손목의 압력 때문에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이혼은 안 해주지? 박진석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이 고성희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는데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은호를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은호라는 이름을 몰랐는데도 그 이름이 핵이라는 건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이름을 왜 꺼냈을까요? 그냥 분노해서가 아니라 박진석이 공개석상에서 꺼낸 딸과 수술의 프레임이 실제로 지은호를 향할 수 있다는 걸 고성희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이지혁의 심전도 알람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를 듣고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배, 지금은 버텨줘요. 제발.
이지혁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손가락 하나로 지은호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말 대신 알았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가 더 슬펐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로비에서 고성희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승리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에게서 보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주 짧게 시계를 봤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노린 건 고성희의 입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노린 건 고성희가 마지막에 외친 이름 지은호 그 이름을 세상의 사건의 중심으로 박아두는 일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려야 할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라 이지혁이야.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숨을 삼켰고 이수빈은 멀리서도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시간에 웹툰 원고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어요. 감옥은 문이 아니라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박진석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다음으로 감금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였는데요.